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지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요, 이제 애저 보드를 보고 실제 작업 항목, 예를 들면 피처라든지 유저 스토리들을 같이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생성하기에 앞서 이전 시나리오에서 소개해드렸던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디지월드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의 개발자로 입사를 했고요. 개발자로서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이 프로젝트 담당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손글씨로 작성한 이런 메모들을 업로드를 하면은 그게 디지털화해서 변환해주는 그런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어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됐고요. 저는 저 혼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한님, 저스틴님이라는 분들과 같이 개발팀으로서 작업할 거고, 그리고 애자일 방법론을 충실히 따라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실제 이제 같이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애저 데브옵스로 가시죠. 네, 제가 미리 이 시나리오를 위해서 작성해둔 애저 데브옵스와 애저 데브옵스 조직과 이 프로젝트입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가 간단히 이렇게 위키 문서로 또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방금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이 애자일로 프로젝트 관리하는 것은 이 보드라는 탭에서 전부 진행하실 수 있고요. 보드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탭들이 나와요. 맨 처음 사용하시면 이 탭들이 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살펴볼 탭은 바로 백로그라는 탭입니다. 백로그라는 용어 이미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우리 개발자들, 개발팀이 해야 될 작업 항목들이 모두 정렬되어 있는 게 바로 백로그잖아요. 근데 백로그는 다른 탭들과 달리 어떤 게 좋냐면, 예를 들면 저는 에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 각 작업 항목들이 에픽이면 에픽, 피처이면 피처, 스토리, 유저 스토리면 유저 스토리, 그리고 그들 간의 그런 관계를 같이 확장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에픽, 피처, 유저 스토리, 그리고 태스크 레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잠깐 PPT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자일 프로세스에서 특히 애저 보드의 애자일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기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워크 아이템 종류는 크게 한 이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상위 레벨이 에픽이 됩니다. 에픽이 실제 우리 팀, 우리 프로젝트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가장 큰 단위의 목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팀의 목표는 문서를 어떤 이미지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자가 우리 에픽이 되겠고요. 그 에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피처들, 실제 개발해야 되는 기능들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개발 환경도 세팅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웹페이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 뭐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문서 필기체가 있으면 이거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피처들을 이루기 위해서 유저 스토리라는 더 작은 항목으로 실제 해야 할 일을 정의할 것입니다. 뭐 유저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유저 스토리를 정리하고요. 그럼 이제 실제 매주 스프린트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유저 스토리를 할당받고, 그 유저 스토리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각각 일을 하면서 태스크를 여러 개 추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태스크를 추가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 추가해 놓은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애저 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제가 이전에 공유했던 시나리오대로 미리 한번 에픽을 써고, 그 에픽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피처들도 정의를 하고, 각 피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저 스토리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걸 잠깐 미니마이즈 해놓고요.
그리고 이미 진행해 왔던 유저 스토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발자가 유저 스토리 진행하면서 실제 했던 일인 태스크들도 막 추가했겠죠. 그래서 이 보드라는 페이지를 통해서는 이렇게 여러 이 에픽이나 피처 이런 레벨별로 어떤 태스크들이 있는지 어떤 작업 항목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백로그라는 항목을 조금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항목은 두 번째로 소개하기 앞서 저희도 한번 그러면 같이 피처도 추가해보고 유저 스토리도 한번 생성해 볼까요? 이 외에도 아마 이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항목을 생성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에픽 밑에 플러스 버튼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거 하위 항목으로 이제 피처 레벨로 기능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모니터링 기능이 추후에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실제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은 장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 즉각 대응하기 위한 피처를 하나 만들었고요. 유저 스토리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요 밑에 해당되는 유저 스토리니까 여기에 밑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유저 스토리를 생성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저 스토리 적는 포맷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as a 관리자 I want 시스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장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유저 스토리를 하나 정리했고요. 이렇게 쉽게 이 백로그 화면에서 피처도 추가하고 유저 스토리도 추가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페이지는요, 바로 워크 아이템이란 페이지입니다. 요 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작업 항목들을 보실 수 있는데 다만 뷰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요 화면에서 기본 세팅은 가장 최근에 추가한 워크 아이템 위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여기 두 가지 추가한 워크 아이템이 가장 상단에 보이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 recently completed라는 라거나 여러 가지 항목으로 다시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희가 가진 워크 아이템들 중에 예를 들면은 저에게 어사인 된 것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크 아이템 탭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탭은 바로 보드라는 탭입니다. 보드는 또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각 피처면 피처, 유저 스토리면 유저 스토리별로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탭입니다. 가령 지금 스토리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드 탭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2개는 진행 중이고 1개가 완료돼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스토리 레벨이 아니라 피처 레벨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의 피처 중에 지금 하나만 액티브한 상태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런 탭이 바로 쿼리라는 탭입니다. 쿼리 탭에서 새 쿼리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모든 워크 아이템을 이렇게 쿼리를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가 있거든요. 간단한 쿼리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워크 아이템 타입이 equal 그리고 값은 예를 들면 워크 아이템 타입이 태스크인 워크 아이템만 조회해 볼까요? 그래서 태스크 선택하고 run 쿼리를 날리면 실제 저희가 가진 작업 항목 워크 아이템 중 태스크 형태의
값들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작업 항목들이 많지 않아서 이게 뭐 필요한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점점 늘어나고 스프린트가 막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조회 조건을 걸어가지고 딱 해당 항목만 보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쿼리 탭을 적극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스프린트에서 실제 보드 기능을 활용해서 실제 한번 유저 스토리, 피처들을 추가해 봤고요. 여러 탭들은 어떻게 서로 다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리즈에서는요, 저희가 아직 클릭하지 않은 그 탭이 바로 스프린트 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리즈에서는 중점적으로 스프린트 위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 스프린트 개념이 뭔지, 그리고 스프린트를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해당 스프린트에 어떻게 유저 스토리들을 할당하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